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한강의 야경입니다. 참 멋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완연하고요. 봄이 오면 또 봄바람이 참 춘풍이 불지 않습니까? 이렇게 포근하고 참 온화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연 환경이 워낙 좋으니까 오직 했으면은 금수강산이라고 했겠습니까? 외국에 나가보면 참 우리나라가 진짜 금수강산이다. 이런 나라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참 대립 없이 이렇게 마음에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나라를 발전시키고 부강하게 하면은 다 모두가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항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분열하지 맙시다. 분열하지 맙시다. 대립하지 마십시다. 그런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오히려 여당에서 나와요. 옛날 같으면 야당에서 뭐를 해야 될 건데 지금 여당에서 이제는 더 이상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대립하지 말고 분열도 하지 말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4년 동안 많이 고착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는 변화할 만큼 변화시켰으니까 이제 더 이상 변화하지 말자. 변화하면은 더 고통이다. 사람들이 고통이니까 이제 여기서 좀 안정을 찾자. 너무 그동안에 변화가 심해가지고 괴로웠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딱 더 이상 변화하려고 하지 말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삼권 분립인데 삼권 일체화가 되었다라는 말이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지금 이 4년 동안에 급격하게 변한 거예요. 저는 예전에 법원 15를 할 때요. 그때가 이제 벌써 25년이 됐죠. 25년이 지났죠. 그 전에 법원장이 하는 말씀이 법원장하고 이제 첫 상견례를 하잖아요. 법원장이 하시는 말씀이 이 판사들의 숙명이라는 거는 수행자를 요구한다. 그러니까 평생을 그런 수행자처럼 살아야 된다. 그런 숙명을 가졌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수행자라는 거는 딱 그거예요. 수행자냐 아니냐 그거를 딱 구별하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거짓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 거짓말 한 거에 온몸을 괴로워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예요. 마음의 요만한 그 하나에도 막 이렇게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게 수행자입니다. 다 실수할 수 있죠. 왜 실수를 못해요? 사람이라는 게 다 이게 탐욕의 업덩어리들인데, 그런데 하다 보면은 그거를 괴로워하는 사람은 수행자고요. 괴로워하지 않는 사람은 수행자가 아니에요. 그렇다면요, 지금 이런 대법원장이 하는 말, 이렇게 행태를 보면요, 그 사람은 거짓말을 했다고 비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또 사과 성명을 냈잖아요. 7개 항목에 의해서 이렇게 변명을 늘어났다. 그런데 그게 전부 다 거짓말이다. 또 왜? 녹취가 있어 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이 대법원장으로 과연 그게 수행자 집단인가? 수행자 집단의 우두머리가 대법원장이잖아요. 그럴 때 이거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참 창피하고 불쌍한 거죠. 우리나라 국민이 불쌍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가만히 보면은 사법부 독립이라고 자꾸 그래가지고 판사의 권위를 좀 인정을 해줬더니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는. 삼권 분립이 아니라 삼권 일체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욕을 먹어도 싸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지금 가만히 보면 이 공직자 지금 이렇게 그 권력에 야합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부끄러워하지를 않아요. 부끄러워하지를 않고. 옛날에 그 진나라 때 이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법치를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처형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기강을 세웠죠. 나라의 기강을 세워가지고 진이 이제 천하를 통일을 했는데 결국은 자기가
조고라는 환관한테 의해가지고 결국은 처형을 당하잖아요. 그것도 참시를 당하고 허리도 분질러지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비참하게 죽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에 야합하고 권력에 이렇게 뭐를 일신영달을 깼던 사람들은 그렇게 역사적으로도 보면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라는 겁니다. 내 거짓말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거짓말을 이렇게 또 변명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본인이 지켜야 될 가치가 뭐가 있을까? 그 가치가 뭘까? 가치는 아니겠죠. 목적의식이 뭔가 있겠죠. 목적이 뭔가 있겠느냐.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섬찟한 게 있어요. 저희 586 세대들, 예전에는 386 세대, 노무현 정권 때는 386이라고 하고, 지금은 이제 586이라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 이렇게 고시 공부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같은 부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17기, 7기부터 사법시험 연수원 17기부터 제가 이제 28기니까요. 그 사이에 11년 동안에 그 사람들의 행태들을 같이 어울려서 공부를 했으니까 잘 알죠. 예전에는 처음에는 막 데모하고 뭐 이럴 때는요, 고시 공부하면은 막 뭐라 했어요.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공부가 웬 말이냐 막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또 공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고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또 자기들끼리 어울려가지고 공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계속 서브 노트가 연결되면서 이제 제법 고시에 합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검찰 가고, 어떤 사람들은 법원 가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중추가 됐고, 그때 고시 공부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총장까지 하고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조직에 위 고위직을 이제 다 차지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런 그런데 이게 인권을 위해서 뭐를 하고 뭐 해야 될 그런 거를 다 떠나가지고, 결론적으로는 법관한테 요구하고 있는 거는, 법관의 권위를 인정을 해주는 거는 거짓말에도 괴로워할 줄 아는 그 정도 인격을 가졌다. 우리가 믿으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믿으니까. 그런데 거짓말을 해도 괴로워하지를 않고 양심에 콘크리트가 쳐져가지고 뭐 전혀 거리낌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를 해줄 필요가 있느냐. 그 판사들의 권위를 뭐를 인정을 해주고 사법부의 권위를 뭐를 인정을 해줄 것이냐. 사법부가 과연 독립이 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런 비난을 자초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지. 현재 대법원장이 그런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거죠. 그러면은 그 대법원장의 이름 석자가 역사에 길이길이 남길 건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 없고 사퇴할 생각도 없고 뭐 이런 거 그러면은 거짓말, 지금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가짜뉴스 퍼뜨리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본인이 해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재판을 맡기고 있다. 이 생사여탈권이 재판이에요. 제가 어느 지방을 갔더니 지방 유지하고 이제 술을 한 잔을 먹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지방 유지가 검사보다 판사가 무섭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 재산에 대해서 누군가가 음해를 하고 이렇게 되면은 방어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 재판에서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내 재산이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은 다 뺏기느냐 그게 걸려 있다는 거예요. 판사들한테. 그러니까 이 법원장 이런 분들 고위법관들한테 자기들이 잘 할 수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법관들요 자칫 이 공짜 좋아하는 그런 거에 물이 들어가지고 누가 이렇게 대접해 주는 거 거기에 구름 위에 붕 떠가지고 자칫 얻어먹고 다니고 막 이렇게 되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물이 들어버리는 거죠. 죽물도 3년 지나면 죽물 듣는다고 어느 스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얻어먹는 거에 대해서 전혀 무덤덤해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3년 지나고 나서 당연히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공짜를 얻어먹는 걸 당연시 하고 있더라 이거죠. 그나마 그 사람은 수행자니까 자기가 이렇게 변해가는 자기 모습을 얼른 캐치하고 정신을 차린 거죠. 근데 공직자가 그런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대접받는 그런 거에 심취해가지고 아상만 높아지고 상이 높아지는 거예요. 상이 높아져가지고 감히 이 재판부의 권위를 어떻게 하고 판사의 권위를 어떻게 하고 도전한다 하고
아니, 나는 우리나라 공직자들 만날 때마다 무서워서 못 만나겠다니까. 국세청은 국세청 나름대로 우리 조직을 뭘로 보고, 감사원은 감사원대로 우리 조직을 뭘로 보고, 우리를 뭘로 보고, 검사는 검사 만나면 뭐 나이가 어리나 많으나 전부 다 목에다가 이제 빳빳하게 하고 있고, 무서워 죽겠어요. 또 내리 까가지고 막 이렇게 눈을 흘겨보고 있고, 경찰은 경찰대로 그렇고, 규제 행정하는 것이 무슨 벼슬이냐고요. 규제 행정하는 게 무슨 벼슬이어가지고 건조를 부리고 너 가만히 안 놔둔다 하고, 도대체 아니 그 권력이 자기 거냐고요. 지금 무서운 세상이에요. 지금 더 무서운 것들이 또 생기잖아요. 부동산 거래 분석원이라는 게 또 생기잖아요. 진성준이라는 그 국회의원이 자꾸 그런 법을 만들어요. 지금 부동산 관련 법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 서비스 산업에 관한 법률, 이거를 그 사람이 제정을 했더라고요. 발의를 해가지고, 뭐냐면 이제 부동산 거래 분석원의 설립, 왜 근거 법률이 되고요. 그리고 부동산 자문, 요즘 유튜브라든지 방송에 나와가지고, 집값이 올라갈까요, 말까요? 한번 봅시다. 이렇게 자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부동산 집값 계속 올라갈 것이다. 그런 사람들 전부 다 신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기획부동산 전부 다가 등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파트 매물은 절대 이제 10억 미만으로 내놓지 맙시다. 이렇게 하면 이제 담합이 되는 거예요. 그 전부 다 형사처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우리 아파트 집값은 아마, 이렇게 어디 단톡방에서 우리가 이제 얼마 될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부풀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전부 다가 이제 허위정보 유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거래 분석원은 이런 사람들 이제 잡아가지고 부동산 거래관에서 그게 이제 이상거래다, 이상거래 징후다, 불법행위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예금 계좌 조회까지도 하고, 그 다음에 금융 조회, 예금 조회, 그 다음에 국세청한테 그 과세 자료까지 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경찰도 파견이 나와 있고, 국세청도 파견 나와 있고, 금융위에서 파견 나오고, 그리고 국토부 산하에 그거를 만들어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그 부동산에 관련돼 가지고는 전부 다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부동산 거래 분석원에서 세무조사를 할 것이다. 부동산 거래에 관한 거는. 그러면은 이거는 국토교통부의 산하에 국세청이 들어가 있는 격이 되잖아요. 세무조사 그거 함부로 못 해요. 그게 국세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함부로 못 하게끔 더 만들고 해도 시원찮은 판에 지금 부동산 거래 분석원이라는 데에서 갑자기 무슨 부동산 거래에 관련돼 가지고는 전부 다가 다 조사를 하겠다. 그 근거 법률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기본권 침해가 이게 심하지 않느냐라는 이제 볼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해버리면은 권력이 비대화 되는 거죠. 지금 검찰 해체해가지고 수사권 없애놓고 나서 수사청 만들고, 그 다음에 공수처 만들고, 그러니까 입맛에 맞는 사람은 빼고 아닌 사람은 내치를 수 있는 얼마든지 그 남용의 여지가 있다 이거죠. 검찰이 그나마 있었겠던 경찰을 견제했잖아요. 그런데 경찰이 다 모든 걸 다 하면은 그걸 믿을 수 있느냐,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그런데도 잘한다 또 그런 사람들이 많다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표 대결을 할 수밖에 없는데, 다음 선거에서 이게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정부를 이렇게 밀었던 사람도요, 나한테 이제 세금이 나오고 종부세 나오고 재산세가 높아지고 2배 이상 나오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뭔가가 문제 있다라고 이제 비판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관념에서 현실, 호주머니로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호주머니에서 내 돈 나가기 시작하면 누가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 부동산 거래 막 이런 거 생겨도 나하고 관계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으면은 그대로 이제 가는 거고, 조지 오웰이 1984년째, 제 전화번호가 1984년인데
1984년처럼 뭔가가 과도한 감독기구들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감독원인데 감독이라는 말이 어폐가 있으니까 부동산 거래 분석원으로 바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이제 아버지로부터 뭐 전세 자금 받아가지고 뭐 이게 전세 내는 것도 그것도 이제 눈치 보게 생겼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 돈 아니고 누구 돈 받아가지고 뭐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제 아버지 찬스 무슨 찬스 이렇게 쓰게 되면 그 돈 어디서 났냐, 아버지 돈은 또 어디서 났냐, 아버지 이리 와봐라, 아버지 당신은 그거 어디서 났냐, 뭐 이런 식으로 까지 계속 물고 늘어져 버리면은 세무조사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틀릴 때까지 한번 해보자. 개심죄 걸리면 한번 더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고개 숙이고 그렇게 하는 판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비대화지면은 공권력에 이제 공무원 세상이 더 되는 거죠. 규제 행정에 있는 사람들은 뭐 더 편한 거 아니에요. 뭐 이제 권력의 맛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칼끝이 무섭습니까? 칼 자루가 무섭습니까? 칼끝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이제 뭐 그러니까 그분들이 의식이 구제 마인드고 이렇게 건전하고 합리적인 그런 의식이 없으면은 자칫하면은 그 칼날에 많은 사람이 베일 수 있다.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자유 평등이잖아요. 평등 자유라는 말은 없어요. 자유가 있어야 평등도 있는 것이지 평등만 있는데 자유가 어떻게 있을 수 있고 소득이 있어야 분배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지 소득이 없는데 분배부터 하자는 말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단지 말에는 순서가 있다 이거예요. 순서가. 그러니까 근데 평등이나 분배를 강조하면서 자유를 자꾸 침해를 하고 억압을 하고 그 다음에 소득을 자꾸 이렇게 축적하는 것을 막는다 이거예요. 이런 세상이 되면 우리나라가 힘든 세상이 되지 않겠느냐. 자연 환경은 좋은데 금수강산인데 사는 것이 팍팍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재물을 모아도 피곤하고 재물을 쓰자니 피곤하고 이걸 또 재물을 또 이렇게 주택을 팔으라고 해서 팔려고 하면은 또 못 팔게 그냥 막 양도세 그렇게 높여놓고 또 보유하자니 막 종부세로 때려놓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거를 부동산 거래를 또 전세를 어떻게 샀는지 뭐 했는지 막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부동산 거래 분석원으로 포위를 해가지고 또 막 망치로 뜯을 그 생각만 하고 있으면은 제가 볼 때는 완전히 고립된 거예요. 이제 지금 이 부동산 다주택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고립이 돼가지고 도저히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 세금으로 다 이제 나가게 생겼다. 그러면 누가 이제 뭐를, 아이고, 돈 버는 걸 뭐 하려고 돈 버냐. 피곤하게 시리.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소득은 누가 창출하고, 소는 누가 키울 겁니까? 그러니까. 키울 소가 없으면 나눠 먹을 것도 없죠. 나라가 뭐든지 좀 이게 거짓말을 부끄러워하는 국민은 최소한 공직자는 국민들한테는 최소한 그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 네? 그러니까 뒷골목 양아치한테 거짓말 부끄러워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잖아요. 네? 7, 8급 개인 공무원들한테 그런 거 요구하지도 않잖아요. 그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거짓말 하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자체가 나라가 이제 지금 망할 징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권 분립이 상권 일체화가 되어 간다. 그 자체가 나라가 망해갈 징조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제발 좀 거짓말에 부끄러워하지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